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네, 안녕하십니까. 아트TV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밤 8시가 왔습니다. 지석교회 좌파 타파. 제야 정치가 말이 좀 어려워서 좌파 타파로 저 혼자 바꿨습니다. 예, 가만히 있습니다. 저쪽에 제가 댓글을 좀 안경을 쓰면서 보겠습니다. 예, 어서도 들어오십시오. 예. 아무래도 저녁 8시로 옮긴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낮 시간보다는 훨씬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또 주제들은 굉장히 워낙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서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한숨도 나고 좀 가슴도 무겁고 또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지석교회 좌파 타파 3가지 주제는요. 수렁에 빠진 윤한, 총선 참패냐 반전이냐,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윤한 충돌, 총선 시한폭탄. 두 번째 주제는요. 보수는 쪼개지고 좌파는 대동단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들 또 시간들이 많으셔서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쫓아다니시면서 같이들 휩쓸리고 또 널뛰기들을 하시니까 저의 표현입니다. 함께 널뛰기를 하면서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면서 보수는 쪼개지고 역으로 좌파는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야 비례대표를 보니까요. 돌아오는 4월 10일 이후에 형성될 22대 국회의 모양이 좌파와 우파들 집결된 상황이 이거 뭐 이미 기울어진 비례대표에서만 놓고 봐도 좌파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야 또 이 좌파 우파 정당들이 얼마나 지지를 받아서 들어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발표되고 있는 명단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 오늘 토픽은요. 이해찬, 이재명, 종북 세력, 권력 교체 플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전부 다 손 씻고 집에 가지 않겠죠? 바로 좌파들이 2027년까지 어떻게 다시 결집하고 이들이 권력 교체를 한 플랜들이 어떤가. 아직은 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총선을 통해서 현재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지석교회 좌파 타파에서 조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인님,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압승해야 합니다. 간절합니다. 압승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이 그건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쪽 우파 내부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무기님, 윤 대통령님 왜 오늘 그래서 다니엘님 말씀처럼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걱정이고요. 그래서 각자 저희 보수 우파 내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각자 떠들고 또 뭐 여기저기 또 그런 걸 전파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번 아까 2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는 쪼개지고 좌파는 대동단결. 총선은 필패다. 어떤 면에서 필패냐면요. 영남권이나 호남권은 전라도나 경상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쪽에 일부 낙동강 벨트나 그런 곳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문재인 노무현 그쪽 세력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요. 대구 경북 전통적인 또 부울경에서도 우리가 일부 지금 아마
부울경 쪽에서 특히 부산 쪽도 불리한 지역이 있죠. 전재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민주당. 거기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나갔는데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일부 빼놓고 부울경이나 혹은 뭐 TK 또 호남 이쪽이 아니라 단 1, 2% 여러분이 아시지만 몇백 표에서 1000표 내외로 이기고 지는 이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필패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전국에 300석 국회의원 중에서요. 그렇죠? 비례대표 이번 46석 빼면 247석 중에서 그렇죠? 결국은 수도권이 121석인가 2석인가 늘어났죠? 늘어났나?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도권 싸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울경에 있는 분들 TK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결국 싸움은 수도권이다. 이 측면에서 오늘 주제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렁에 빠진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179분 들어오셨는데요. 예, 그렇게 숫자가 딱 표현되니까 좋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또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아투TV에 오늘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오늘도 봉사해 주실 아투TV의 스패너 여러분 박경현님, 도희님 오늘도 자원봉사해 주실 텐데요. 또 안내, 좋은 안내 말씀 또 인사 저 대신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석교회 좌파 타파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맑은순이님 지난 5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는 거고요. 과정에서 제 얘기가 지석교회 좌파 타파가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좌파 타파 시간을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는 제1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원칙, 귀를 쫑긋하고 진행자인 우리 지석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투TV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자, 여러분의 원칙과 기준은 댓글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심한 욕설과 이런 거는 해주지 마시고요. 그러나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건강한 비판과 또 다른 의견들을 나는 이견이 있다 하는 걸 올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욕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진행자인 저도 오늘은 상당히 유튜브 내에서 막 격하게 막 자기 의견들을 올리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요. 저도 오늘 대표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상당히 지난 시간과 다르게 차분하게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부터 얘기가 들어갈 건데요. 자, 전 세계에 이 공산당,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공산당과 전체주의 정당을 제외하고는요,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고 단일한 세력만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아닙니다. 자, 러시아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도 87%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100%, 87% 뭐 이렇게 나오는 전체주의 정당들 아니면 그 내부의 세력들은 다양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의 세력, 또 하나의 목소리 이것만 기대하시면 그야말로 착각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만만의 콩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얘기는 전체주의 정당과 공산당이 아닌 한 하나의 정당 안에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 권력 단위인 정당 안에는 빠띠라고 하는 폴리티컬 정치 빠띠 안에는 여러 세력 또 여러 목소리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념으로 얘기하면 자유민주 체제 내에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면
동의한다면 그 안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또 뭐 극우파, 또 그냥 우파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있길 마련이니까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른 또 올라갔는데 마멜님이 슈퍼챗을 마멜님인가요? 예, 제가 올라가서 예, 마멜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우리 정당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나와야 돼. 이러면 착각인 거죠. 예, 그럼 북한 가야 됩니다. 북한 가시거나 소비에트 러시아로 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전투와 전쟁을 눈앞에 두고 패배로 가는 분열이냐 아니면 그러한 목소리들이 더욱더 단결하고 또 올바른 전술을 구사하는데 지혜로운 어떤 분열이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의견이죠. 지혜로운 다양한 이견이냐 이런 걸 통해서 승리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현재 우리의 분열이 지혜로운 좋은 해안과 이견을 내는 그런 단결해 나가는 분열이냐 아니면 악성 분열, 그죠? 이게 서로 우리 내부도 죽일 듯이 적과 적이고 이게 보니까 좌파보다 더 싸워. 이런 종파주의적 분열이냐 애정어린 분열이고 애정어린 비판이냐 예, 너 아니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종파주의 그러한 증오와 비난의 분열이냐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지석교회 좌파 타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이 길고 서론이 길었는데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기본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냥 얘기하면 온갖 댓글에 그냥 자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게 그냥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센슈 TV에도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제 윤한 2차 충돌 총선 시합 폭탄 오늘도 여러분과 이제 첫 번째 꼭지부터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 가지고 제가 시사평론, 정치평론 하는 식으로 그냥 툭툭툭 치고 빠져나가는 식이 아니라 자유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결연한 결의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1시간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요. 여러분과 조금 더 시간이 좀 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다른 데 가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함께하면서 우파가 승리하는 지혜로운 전술, 그 다음에 그 방향 이게 무엇인지 지석교회 좌파 타파와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꼭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항상 이게 있어야지 저는 좋더라고요. 자, 윤한 총선 오늘로써 22일 앞으로 다가왔는지 23일인지 22일인지 헷갈리네. 2차 대통령과 사실상 한동훈을 포함한 국민의힘 대다수와의 의견 충돌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 발언, 요 해법을 두고 충돌한 건데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러한 이종섭과 황상무 두 분의 문제가 현재 다른 그 어떤 국민의힘 여당의 이슈보다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수도권 위기론에 발단이 돼서 점점 확산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건 다 부차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보시듯이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인사권하고 연결된 이 대사와 또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은 동의할 생각이 없고 또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을 했던 황 수석 이것도 자진 사퇴시킬 사퇴
이것도 의사가 없고 인사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그 한때 언론의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나온 것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문제 가지고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사안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삐끗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는 100%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제 공개된 이 국민의힘 그죠?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이것 갖고 앞단에 지금 있었던 이종섭과 황상무 요 갈등의 전선이 하나가 쳐졌는데 어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면서 또 하나 새로운 또 전선이 또 쳐진 겁니다. 즉 윤석열 우리가 친윤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한동훈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 친윤 핵심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갈등 전선이 중충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하나라도 지금 넘치는 상황인데 이 갈등이 교차 갈등으로 넘치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석규의 좌파타파에서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일일이 다 제시해서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과 단결로 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법을 제시할 테니까 그냥 논평만 하는 것, 이거는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저의 해법들이 옳다면 또 전반적으로 그거 상당히 지혜로운 해법이야 라고 한다면 댓글로서 센슈의 해법들을 널리 알려주시고, 왜냐면 곳곳에 지금 여러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도 또 이상하게 또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널리 퍼뜨려 주시고, 동시에 오늘 아투TV에 지석규의 좌파타파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의견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석규는 대안을 제시한다. 지석규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좀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더라도 애정어린 비판과 대안을 갖고 건의를 한다.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한계가 있으면 그거를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한다. 이게 저의 원칙입니다. 즉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또는 왜곡하고 매도되는 언어로 하는 것은 비난이고요. 결국 우리가 분열로 가는 거고, 또 애정어린 것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비판. 그래서 비판과 비난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 분리해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적어도 지석규의 오늘 아투TV 좌파타파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제가 대통령실의 부족한 점, 또 국민의힘의 부족한 점, 두 진영 모두를 우리 여권 내부의 부족한 두 진영을 제가 다 애정어리게 비판하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대사에 즉각 귀국을 요구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가 조사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공수처가 공수처가 자기들은 지금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것,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즉각 귀국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김은혜 지금 분당에서 나가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또 하남갑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하는 친윤 중에 대표 친인 이용 의원이 이대사 즉각 귀국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사퇴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 언론 보도 언급하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지금 언론의 뒤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격노한 거죠. 왜? 자기 밑에 있던 호위무사 또 자기 바로 옆에서 있던 김은혜 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화가 격노하신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세 번째 사건은 이 황수석의 발언 이것에 대해서도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달리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사 세무사찰 벌인 적도 이거 언론사 세무사찰 벌인 적 있었죠? 저도 기억 다 납니다. 또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요. 여러분 공무원들 조직 있죠? 국정원도 포함해서 곳곳에 공수처, 국정원, 경찰 왜냐하면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주로 공안기관이 조사하잖아요. 이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누가 경찰하고 국정원 또는 뭐 검찰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경찰 조직을 믿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공안기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특징이냐. 국가 권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의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것. 여기에 좌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유삼룡 이번에 마포에서 나오는 사람 보세요. 경찰국 반대하면서 경찰 내부 이 좌파 세력들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가 공안기관까지의 곳곳에 좌편향적인 공무원들이 대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우리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 벌인다? 세무사찰 벌였다가 당장 좌파 언론 그 인터넷 매체나 MBC든 KBS, MBC든 또 뭐 YTN, 연합뉴스 이런데 오마이뉴스 이런 소식이 안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정권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대통령실 이런 말은 하나만 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비밀 전혀 없습니다. 비밀 유지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비밀 유지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고 있을 수도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황수석에 대한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 검토 이런 것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자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의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선대위 자체 하나가 똘똘똘똘 여기서 이종섭 대사는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종섭 대사 즉각 소환하고 즉시 귀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일단 여론의 악재를 차단해야지 그 다음 공수처의 부실 수사 이런 걸 공략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공격하고 싶어도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공격이 여하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일단 입장인 거고요. 또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용 거기도 뭐 이용도 그렇고 자 그만큼 지금 이 대사의 즉각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이용의 얘기입니다. 이용 의원. 대통령이 다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용 의원이 총선에 대한, 여기 총선은 수도권 총선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율이 휙휙휙 변화가 바로 보인다. 지금 이용 의원 추미애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추미애와 이용 의원이 막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불안한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총선 20일 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또 친윤 후보도 용산 대통령실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 눈앞에 선거가 코앞인데 우리는 떨어지냐 마냐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는 이 문제다.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게 다 지금 친윤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친윤도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 대사가 빨리 귀국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양보하면 또 왜 이 좌파 프레임 아니냐. 하나를 양보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요구하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보처럼 좌파 프레임에 빠질 것 같느냐. 일단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공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냥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또 오면은 더 사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좌파들 공격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좌파 프레임에 당신들이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부안해동하느냐 이런 건데 해법이 있다 이겁니다. 빠지지 않는다. 그거 자존심 세우다가 선거 끝난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선대본의 지도부도 다 그런데 단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 경북에 제가 얘기했던 분열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만이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는 내부끼리 자기들끼리도 또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거죠. 자기들끼리도 또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열됐느냐. 국민의힘에 수도권에 나오는 후보들하고요. 대구 경북에 나오는 후보들하고 또 다릅니다.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대구 경북은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버리고 가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일부 유튜브 내에서도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자, 수도권 내부에선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야. 라는 문제의식이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요 한 주 동안에, 그죠? 한 주 만에 서울 지역, 수도권은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의힘이 쭉 여론조사가 상승할 때도 수도권, 경기도와 인천은 조금 불리했었거든요. 서울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거의 15% 이상 오차 범위 한참 범위에서 민주당을 이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빼자 이거야.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요 일주일 사이에 자그마치 15% 급락을 한 겁니다. 주식을 샀더니 주식값이요. 5만 원에 샀더니 10,000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하락한 게 아니라 지지율이 급락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그 현장을 누비는 사람은 여론조사가 뭐 나오는 것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어제까지는 지난번 서울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참패한 이후에 자그마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거든요.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이 제일 낮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고 현장에서 후보들이 느끼는 건데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전혀 반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통령 버리고 가는 거야? 즉, 자, 윤 대통령이 결정 다 하는 일들인 자, 이종섭
후보 이종섭 대사 귀국시키는 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황상무 수석 그만두지 않던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부 위원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 잘하는 거 똑똑한 게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것까지 섞여서 얘기 나오죠. 또 이럽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나 왔을 때 예전부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거의 끝나갈 때 레임덕 올 때 당대표들이 뭐 이런저런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다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아니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을 때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당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도부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친윤 세력도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대통령을 모셨던 호위무사 또 측근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대구 경북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는 하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또 계속 한번 좀 볼까요? 대구 지역의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종섭 대사 문제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건 관례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수처 그자들이 하는 직무유기부터 비판하고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의 이런 이야기들 이걸 지금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에서는 그걸 지적해서 정면적으로 정면에서 공수처를 비판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비판해봤자 이 대사가 이종섭 우리 주호주 대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선 그렇게 해봤자 약발이 먹히지도 않고 그거 힘 빠지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 지도부들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볼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좀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특히 지금 이 문제는 당과 이 유난 2차 충돌, 이 총선 이런 2차 충돌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실이 지금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일정하게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공수처와 대통령실의 지금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종섭 대사가 나간 문제는 공수처에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었죠. 그랬더니 1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우리는 그렇게 양해해 준 적 없다. 또 그렇죠. 우리 공수처는 나가라 말라 할 법적 권한도 없고 법적 권한이 없는 겁니다. 공수처가. 출금 해제를 놓고 용산과 공수처에 진실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요. 1시간 반 만에 공수처가 그 요만한 공수처에 조그만한 그 직원들도 지금 많지 않아요. 다 나갔어요. 상당히 많이 나갔죠. 공수처장도 지금 없습니다. 요만한 공수처가 이따만한 국가 권력의 이만한 어마어마한 대통령실을 향해서 1시간 반 만에 기자들한테 문자로 우리 그런 거 자, 첫째,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라 마라 이렇게 해제할 권한도 없다. 두 번째, 우리 공식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출국 합의해 준 적 없다. 이게 공수처가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대통령실이 부적절하다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미 공수처가 반박한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이게 반박의 재반박이 아니고요. 반박, 재반박, 또 재반박, 재반박 이렇게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언제? 이종섭 대사가 처음에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공수처에 이종섭 대사 출국이 당신들이 동의해 준 거냐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문서로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당 질의에 대해서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그때 합의해 준 적 없다고 이미 민주당에 통보했습니다. 이때 이미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근데 그게 다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떻게 지석규도 센슈도 아는데 대통령이 그 모를 게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엊그저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의 답변이 민주당에 갔는데 그걸 반박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반박에 또 재반박. 그때 또 재반박. 이렇게 핑퐁 작전이 오는 순간 공수처는 작은 조직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첫째, 대통령실의 정치적 권위도 떨어지고 통치 권위도 떨어지고 또 국민 대다수가 우리는 대통령실 말을 믿죠.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상당 정도 대통령실을 믿기가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만히 공수처와 대통령실에 이렇게 공방을 보고 보니까 공수처가 우리가 다시 조사가 필요할 땐 통보를 하겠다 하는 말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거하고 그걸 가지고 양해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동의를 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 공수처가 동의한다 하는 말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도 지금 갈등이 있고 또 공수처와도 갈등이 있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 대통령실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이 어마어마한 대통령실의 권력 단위가 공수처에 밀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때 공수처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결정적으로 했던 말,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대한 조금 부족한 점을 좀 지적합니다. 뭐라 하냐면 공수처에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당장 이종섭 대사를 불러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들어올 거야. 하고 큰 소리로 대통령실이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 대통령실에 그거 발표한 고위 관계자. 자, 정확합니다. 이거 신문 보면 다 나옵니다. 공수처를 향해서 자, 재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종섭 대사의 너희들이 조사하는 게 필요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불러. 그럼 모레 바로 들어오도록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장 지시할 테니까 당장 불러. 왜 안 부르는 거야? 당장 불러.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센슈의 대통령실에 대한 센슈의 직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참 순진하신 겁니까?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국가의 통치를 낭만적으로 보는 겁니까? 유화적으로 보는 겁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당신은 정치적 유화성이야? 정치적 낭만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무능력을 갖고 있어? 센슈가요. 대통령실 높은 사람한테 저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세.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공수처? 문재인 정권 때 다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된 관계자들과 좌파들이 들어간 조직이 공수처인 겁니다. 그런 공수처가 골비었습니까? 머리에 약 먹었습니까? 주사 맞았습니까? 골비었습니까?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이종섭 대사를 왜 부릅니까? 이 이슈가 더욱더 커지고 확대되고 더 여권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악재와 악재로 계속 작용하도록 더 키우면 키웠지 골볐어요? 왜 이종섭 대사를 4월 10일 전에 부릅니까? 이미 이종섭 대사의 그죠? 해외 출국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실 비밀의 관계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성명 불상의 수사에 관계된 이런 수사 기밀들이 비밀이 다 누설됐잖아요. 그래서 MBC가 카메라를 들고 공항에 가서 기다렸던 겁니다. 공무상 비밀이 다 누설됐던 겁니다. 언론에. 저는 이것을 치밀하게
공수처 내부의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MBC를 포함해서 좌파의 특정 언론들과 뭔가 모종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작적 성격. 우리가 대통령의 영부인, 우리가 디올백 사건도 총선에 딱 겨냥을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이 종북, 이 반미 목사들이 이 좌파 언론과 치밀하게 공작해서 터뜨렸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면 이 좌파들이 또 바보입니까? 얼마나 전략적이고 교활하고 기획적인데 또 그것에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데 또 다른 총선용 정치 공작들을 이들이 기획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도 남는 거고 안 하는 게 바보고 또 센슈도 제가 과거 극좌파로서 이런 것에 훈련되어 있고 전략가로서 저도 기획을 해요. 제가 만약에 좌파 쪽에 있으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도권에서 우수수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실을 이번 총선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저도 기획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기획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좌파 언론이 더 많고 또 정부 기관 곳곳에 다 좌파들이 들어가 있는데 좌편향된 사람들이나 그들의 동조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더구나 공수처는 똘똘똘똘 제가 볼 때 거의 100% 문재인 정권 때 좌편향된 자들이 들어가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100% 그들의 공작에 그들이 왜 이종섭 대사를 부릅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야 공수처 빨리 불러 이런 순진무구한 이런 요구를 해?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공수처가 답변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는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까? 저쪽 가서 무슨 소꿉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학교에 무슨 학교 친구들끼리 동문회 하는 겁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할 일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 아세요? 이종섭 의원이라고 시의원? 얼마나 이분이 우파에서 잘 활동합니다. 이분이 지금 공수처를 고발했습니다.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에 대해서 공수처 내부에 수사하는 그들을 성명불상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들을 고발한 겁니다. 지금 할 것은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를 빨리 할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습니다. 어제 18일이면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수처가 출금 사실을 유출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 정치 공작적 성격이 있다고 이분이 지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센슈처럼.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한 기관인 공수처, 이것을 특정을 딱 한 겁니다. 공수처가 아니면 이종섭 대사가 수사받고 또 출금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아니면 누가 알아요? 그걸? 대통령실이 알아요? 대통령실이 공수처법상 그걸 일절 보고받을 수도 없고 공수처 법에 보고받을 수도 있고 보고할 수도 없고 보고하는 놈도 하는 자도 법 위반이고요. 야 전화해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 물어보는 자도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일체 공수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공수처에 똘똘 뭉쳐있는 자들도 일하는 국민 혈세로 세금 받고 있는 자들도 좌편향된 인물들이고 기관도 그런 기관이고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버젓이 국민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체제 내에 있는 기관이 그런 기관이 백주대낮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서울시 시의원이 자 공수처를 그러한 정치 공작적 성격이 있다고 특정하면서 최초 보도한 언론사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MBC 아닙니까? 자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공수처에서 확인했다고 해서 MBC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황당무계하고 자 피의자 빼돌리기래. 지금 피의자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이해찬부터 이재명이 얘기하는데 피의자가 이분 아직 아니에요. 피의자가. 현재. 참고인 현재 관계입니다. 참고인. 근데 좌파가 이런 프레임으로 피의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그냥 다시 또 공수처를 빨리 들어와라 이러면 또 좌파의 프레임에 빠져있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국내임 국회의원 일부 내부의 국회의원이라는 하는 자들이 정말 순진무관 이런 자들. 또 우리 우파 내부에 또 이게 좌파 프레임에 빠지는 거야? 또 이렇게 참 그거는 또 일반 국민들이니까 가재붕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일반 국민들과 제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죠. 고도로 훈련된 정치인들. 이들까지 이런 거 빨리 들어오면 좌파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왜 빠져? 이렇게 이종석 의원처럼 딱 준비했다가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공수처 고발하고, 그죠? 또 MBC 고발하고 쫙쫙쫙쫙 이 투쟁하는 플랜이 준비되어 있는데 센슈도 그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종섭 의원보다 더 치밀한 플랜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 의원이 어제 공수처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사관 이름은. 이렇게 고발했는데. 자, 센슈의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건,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센슈가, 공수처벌로 빨리,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면 빨리 내일이라도 이종섭 대사 불러. 그럼 우리가 빨리 들어오라고 할게. 자, 이렇게 얘기한 그분에게 아마 저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모릅니다. 그분에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나라의 대사가, 그죠? 일국의 대사가 지금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조사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오히려 좌파 프레임에 빠지는 거다. 이분 얘기는 이거죠. 맞아. 맞다고. 그 얘기는 맞다고. 당신 얘기는. 근데 야, 아무 조사도 안 하는데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공수처 불러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정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들어와야 되느냐.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이유는 첫째, 이 고발을 서울시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서 피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 피의자로 국민적으로 프레임을 좌파들이 짜서 몰고 가니까 참고인인 자, 이 대사 참고인 이종섭 대사가 즉각적으로 국내에 귀국해서 들어보세요. 귀국해서 그날 호주에서 내일 귀국한다라고 이번 주에 귀국한다 호주에서 기자회견 하세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 기자들이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 기다리겠죠. 엄청나게 올 겁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당신은 이미 이종섭 대사 당신은 이미 거기에서 바로 집으로 가서 공수처가 부를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 공수처로 가는 거예요. 왜? 공수처로 가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오늘 공수처로 바로 그 대신에 오전 12시에서 자 오전이나 오후에 도착해야지 공수처 퇴근하기 전에 지금 바로 공수처로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일정 이걸 내가 의논하러 가겠다. 공수처에 당장 들어가서요. 이종섭 대사의 수사 일정 조사 일정을 의논하세요. 그거를 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공항에서 그러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바로 공수처 앞에는 또 기자들이 거기로 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차 타고 가서 닭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럼 들어가시면 송영길처럼 조사도 안 하는데 수사 일정도 없는데 막 들어가서 검찰 앞에서 막 나 왜 안 부르는가 이렇게 텐트 치고 기다리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종섭 대사 당신은 대사잖아 대사.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나오라고. 나오면 그 앞에 기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을 거고 무슨 의논을 하셨습니까? 공수처와? 그러면 이종섭 대사는 그 앞에서 이미 호주에서부터 준비된 종이를 흔들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수사 일정을 어떻게 나를 조사하는가 했더니 분명히 공수처는 이미 치밀하게 공수처는 좌파 언론과 함께 정치 공작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4월 10일까지 조사 안 하려는 그런 기획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하는 의혹에 있잖아요. 여기서 있다 그러면 좀 제가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고 또 날 고발할 거니까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혹. 그러니까 거기서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공수처가 뭐라 그러냐. 아, 우리 당신 4월 10일까지 조사할 일정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 분명히 저는 눈을 감아도 다 보여.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 손 안에 손바닥이에요. 제 손 안에. 손바닥. 분명히 4월 10일까지 조사 안 하고 나중에 조사 일정이 더 당신이 지금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더 조사해서 나중에 통보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조사 일정도 합의 안 해줘. 그리고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종섭 대사는 그날 한 2시간 정도 있든지 3시간 있든지 나와서 또는 1시간 있든지 나와서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했더니 조사 일정을 지금 정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가. 이거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엊그저께 인천국장에서 호주로 나갈 때 봤더니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것처럼 저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수처가 수사 관련한 게 이게 MBC로 갔고 또 MBC는 이걸 공수처에서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하고 호주에서 써온 이 고발장 있죠? 고발장. 검찰에 고발하는 거.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잖아.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갖고 고발장 이걸 흔들면서 고발한다. 자, 당신이 얘기할 첫째 고발장. 두 번째, 이번 사안은 철저하게 4.10 총선을 노린 정치 공작적 성격이 분명하다.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한 나라의 대사지만. 그러면서 이번 출국 과정에서 공수처와 이종섭 대사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수처에 들어가서 당신이 조사 받았잖아. 그 조사 받은 사실을 기자들한테 다 까발리란 말이야. 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대중적인 3원칙, 공개성, 투명성, 대중성 이것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좌파 프레임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공개성, 투명성, 대중성으로 이 원칙을 갖고 나가면 좌파 프레임을 깨는 거야. 이게 센슈가 좌파였기 때문에 좌파의 정치 공작도 충분히 다 알고 이걸 깨는 방법도 내가 알려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이종섭 대사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공수처 앞에서 지금까지 수사받았던 걸 다 까란 말이야. 두 번째, 고발장을 흔들고 이런 내용으로 고발한다 하고 MBC 고발. 두 번째, 공수처 수사관 고발. 세 번째, 그 고발장 안에 공수처에 지금 처장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을 하는 자들, 그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날 검찰로 이 고발장 갖고 갑니다. 다음날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출두할 겁니다. 그럼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또 출두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자들이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3월 19일이야. 그러면 자, 3월 한 23일, 4일, 5일 이렇게 가는 동안 선거는 끝나는 거라고. 이종섭 리스크는 완벽하게 좌파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같은 중도층이 어디가 맞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말을 중도층이 100% 듣겠습니까? 100%가 다 믿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합리적인 중도 우파, 합리적인 중도층 이런 사람들은 이종섭이라는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인 사람이 또 대사까지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합리적이면 믿지 않습니까? 센슈는 이번 사건을 정치 공작적 의혹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빨리 공수처 부르십시오. 왜 안 부릅니까? 호주 대사를 부르면 우리가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좌파의 정치 공작에 의혹이 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걸 깨는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한 나라의 대사가 공수처가 부르지도 않는데 들어와서 집에서 이렇게 좀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립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바보같이 순진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좌파를 모르고 아직도 좌파의 손바닥에 놀아난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지금 대안 다 제시했죠?
이걸 정교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정교하게. 아셨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걸 이종섭 지금 이 대사건에 관해서 서울시 시의원, 예?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 국민의 지도부들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 게 아니라 전략 전술을 갖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과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와, 들어와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안도 없이 들어와, 들어와라니까 대통령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있는 정무수석 위와 관계자들이 이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이런 걸 생각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대안을 갖고 들어오자 하면서 들어오면서 곧바로 공수처 치고 MBC 치고 좌파 언론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 첫 번째 꼭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다 쉬네. 응? 참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정치적 무능성, 유화성, 예? 이걸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좌파에서 좌파 세력들이 혁명운동을 할 때 내부 분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좌파의 혁명운동 과정에 오랫동안 혁명운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무능한 자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정치적 유화성, 정치적 무능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에서 보세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체가 뭐냐? 이념적 정체가 뭐냐? 그럴 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꼭지인 제가 이 보수는 쪼개지고 좌파는 대동단결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상당 정도의 어떤 우파 유튜브들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데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지금부터 아주 딱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대로 제가 답변을 얘기를 할게요. 뭐냐? 자, 이것도 제가 딱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내가 그냥 막 얘기하면은 또 그냥 두서없이 얘기할까봐 딱 보수는 쪼개지고 좌파는 대동단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안 갖고 왔나? 이거 안 갖고 왔으면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다 적어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적어 갖고 온 게 없네. 잠깐만. 제가 다 왜냐면 두서없이 얘기할까봐 딱 정리를 했는데 정리된 거를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립니다.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이을령님, 그래서 뭉치고 이겨 봐야죠. 자, 김명신님 네. 자, 이랬습니다. 뭉쳐야 되는데. 자, 제가 뭉치는 대안을 다 제시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좌파는 우리가 왜 분열되냐면요. 보수는 쪼개지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이 좌파야? 당신이 우파야? 라고 규정을 할 때는요. 한두 가지에 벌어지는 어떤 이 사건이나 또 의사결정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무식한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라고 규정할 때. 하나의 정당에서 여러 세력도 있습니다. 자, 극우와 국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요.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우파 정당 안에는 극우 세력도 있고요. 그러면 우익 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세력도 있고 중도 좌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당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내부의 우파는 분열하고 보니까 아까 대구 경북의 일부 의원들도 그런 것처럼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을 이 바보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치적 유화성, 정치적 무능성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서로 대립하면 서로 싸우는 거로 그냥 보고 그다음에 너는 좌파야? 그럼 뭐 대통령실 우파면 이쪽은 좌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이 사건을 이념적으로 구별하고 정치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센슈가 제가 지금 우파입니다. 좌파에다가 정확하게 전향을 했죠. 예, 15년에 걸쳐서 점점 좌파의식을 탈색하고 우파의 이념으로 훈련돼서 우파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뭐 하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김경률을 지지해. 그 순간 갑자기 지석규는 좌파다. 센슈는 좌파다 이래요. 그거는요. 보세요. 전술적으로 자
전술적으로 특정한 어떤 정치적 합의를 하거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좌파 우파라고 이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좌파 우파 이념을 하려면요, 총체적으로 이념에 훈련되어지고 노선으로 학습하고 이념으로 똘똘 뭉쳐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슨 좌파다? 그런 평가는 한심스러운 평가죠. 그럼 무능한 평가입니다. 뭘 모르니까. 그럼 무식한 사람들은 무식하게 평가하는 거는 그건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거야말로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우파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걸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이 사람은 이걸 결정하고선 그걸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좌파다 우파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때 지금 보여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비례대표 관련한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꽤 많아요.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만약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전술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넌 좌파야 이게 아니라 전술적 오류인 거예요. 그럼 그 전술적 오류로 인해서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이 전술적 오류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지든지 이기든지 정치적 후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들어보세요. 오늘자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지면 보세요. 한동훈 총선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다. 이번에 지면 무슨 얘기냐? 이번에 지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첫째,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자, 식물 정권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좌파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또 뭘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뭘 잘못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 좌파야! 이런 겁니까? 전술적 오류로 앞으로 벌어질 총선의 패배 혹은 정치적 후과 이걸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좌파예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을? 그런 정치적 그런 국회의원들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이건 정치적 그 무식성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재명이 사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21대 의회 같은 게 앞으로 4년간 더 심화되고 22대에서 종북 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좌파가 이렇게 얘기하나?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면서 자, 1. 승리만을 쟁취하기에 반국가 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2.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 세력들 이 조국이죠. 3. 벌써 승리 폭죽 터뜨리며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민주당 자 이거 모두 퉁쳐서 마지막으로 저들이 폭주를 막고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입니다. 우리뿐입니다. 똘똘 뭉쳐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호소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내부는 어떻게 분열하느냐.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자, 먼저 두 단계. 하나는 국민의힘에 좌파를 막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침투, 저자도 침투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게 1단계. 2단계. 윤석열 대통령을 치는 거야. 왜?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이런 황당무계한 음모론 있죠? 이런 걸 국민의힘 내부도 대통령이 되려고 이게 거의 30여 년,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몇십 년입니까? 한 20몇 년 됐나? 근데 이걸 윤통을 치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착착착 이렇게 계획을 짠데 이런 걸 유포시키는 우리 우파, 자칭 우파라고 하는 내부의 분열주의자들. 이걸. 그러니까 그럼 왜 한동훈이 좌파지? 그리고 좌파를 해서 왜 굳이 한동훈이 좌파라고 하는 거야? 무슨 목적에서?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딱 가상의 목적을 집어다 놓고 가상의 목적을 놓은 거예요. 앞에다. 눈앞에. 그리고 자, 저기를 향해서 돈키호테처럼 돌진하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 이러니까 그 음모론에 다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우파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그러면서 막 분열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은 그건 뭐냐? 이랬는데도 자, 첫째, 좌파는 조국 찍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조국으로 막 가면서 간 김에 민주당도 찍자. 이러면서 좌파는 똘똘똘똘 뭉치니까 막 뭉치는 게 막 위력적으로 뭉치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 안에도 색깔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중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확 땡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도 내부에도 자, 433 좌파가 좌파적 성향이 4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3 그 우파적 성향이 3 그래서 중도층 내부의 여론조사를 하면 좌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들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꼴배기 싫은 거예요. 우파들 내부도. 한동훈이 무슨 좌파래. 꼴배기 싫어. 나 국민의힘 안 찍을래. 선거 안 할래. 이러니까 여론조사하면 또 말도 안 해. 점점점 우파는 분열하고 좌파는 대동단계라고. 국민의힘 안 찍는데 그리고 또는 막 찍는데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막 자기 찍고 싶은데 막 찍는데요. 그런 걸 대통령 선거는 자기 마음대로 찍어도 되지만 그렇게 찍는 거는 사표라고 해서 다 죽은 표가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똘똘똘 뭉쳐서 누굴 찍어요? 딱 조국과 딱 민주당의 진보당 종북주사파 진보당부터 더불어민주연합 종북주사파들이 똘똘 뭉친 그다음에 신좌파까지 뭉친 바로 그 당하고 조국만 찍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표가 하나도 안 돼. 사표가 안 돼. 한 표라도 다 찍는 표가 이들의 살아있는 생표가 돼. 그러니까 다 비례의원을 잡는 거로 가요. 우리는 여기 찍고 저기 찍으면 다 표가 다 죽어. 한 명이라도 더 될 놈을 못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분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수는 쪼개지고 좌파는 대동단결.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 봤더니 지금 이러한 조국이 자, 이재명이 조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몰빵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군도 좋지만요 아군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해도 그 선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걸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보니까 또 이래. 보세요. 정세 분석 들어갑니다. 자, 빨간 펜 갖고 적으세요. 자, 조국을 이재명이 몰빵 이러니까 이 조국은 이제 다 아마 깨갱하면서 저 거품이 빠질 거야. 조국의 거품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파괴력이 줄어들 거야. 지금은 단순히 컨벤션 효과.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막 지금 떠들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이게 다 조국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거든. 바로 밴드웨건 전략이거든요. 좌파 언론들도 막 떠들고 우파도 같이 맨날 조국 기사 써줘요. 그럴수록 더 조국은 뜨고. 그런데 그 순간 뭐야? 이준석은 사라져요. 이준석은 소멸하고 조국은 뜨죠. 이재명이 몰빵 한다고 조국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미 좌파들은 정교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교한 공약, 정교하게 활동, 그 얘기는 좌파가 더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미 좌파들은요. 세 세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호남 세력. 그렇죠? 두 번째,
호남은 지역적으로 호남 세력이면서 수도권에 올라있는 호남 세력까지. 그 다음 이념적으로는 딱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딱 두 가지. 그래서 세 개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들은 이미 정교하게 전략적으로요. 이미 조국이 이 지지율에서는 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표를 민주당 찍고 싶은 쪽은 민주당 쪽, 자, 종북 주사파 쪽 좌파들의 연합정당으로 찍고 싶은 표는 글로 가고 또 조국 찍을 건 조국 찍고 이렇게 정교하게 굳이 그거를 막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까지 그러나 긴장도 하면 긴장감도 살짝 갖고 그러나 서로 비난 안 합니다. 어차피 반 윤석열 타도 투쟁으로 나가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딱 긴장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척. 견제는 무슨 견제? 견제 쇼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빵이 견제 다 지금 신문 보고 보면 그 정치 시사평론가들 보면 다 견제한데 그러니 진짜 좌파를 모르는 겁니다. 견제하는 척하고 물밑에서 적당한 견제. 견제하면요. 가서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표는 조국 찍고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잖아요. 이게 좌파들의 겉으로는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의 우파들의 또 언론들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정교하게 지들끼리 그렇죠? 조직적으로 세력 연합을 하고 이러면서 지역구에서도 또 비례대표에서도 극대화해서 각자 영역에서 극대화시켜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정교한 전략. 그거 눈에 안 보이세요? 견제하는 걸 보이세요? 아니 우파 패널이라고 나가서 다 견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쫓아다니면서 아 견제하는구나. 나중에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뭘 싸워요? 그래서 결론.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대한 목적이 있는 듯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좌파들이 당하지 않고 이런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세 번째 꼭지 여야 비례본이 기울어진 22대 국회 세 번째 꼭지에서 여러분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신인이 아니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또 정치 처음 한다며.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리만 좋다고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내 뜻대로 정치가 가는 줄 알아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거 국면에서 선거 보시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막 눈이 돌아가.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없어. 이게 선거판이에요. 이런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한 적 있습니까? 머리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서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것이 세 번째 꼭지. 여야 비례본이 기울어진 22대 국회 들어갑니다. 현재 이겁니다. 바로요. 이미 앞에 자 여러분 보시는 거죠. 자 국민의 미래 올라갔던 일단 10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10번까지 현재 국민의힘은 18번까지는 당선 안정권이라고 해요. 18번까지는 안정권인데 여기 10번까지는 보여줬고 옆에 더불어민주연합 있죠. 네, 거기도 두 개를 쭉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리가 들렸네. 자, 두 개를 보십시오. 이미 자, 보실래요? 자, 아이고 참 저걸 보면서 옆에 보면 야 민주당 이게 보면 진보당 출신 그렇죠? 이미 저기에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 양쪽의 기울어진 국회에서 지금 우리의 10번까지를 볼 때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미 친윤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이철규 비례공천의 실망이 크다. 후보 등록 전까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사실상 이게 뭐 대통령실과 뭔가 좀 그런 얘기도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친윤 세력끼리 하는 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 발표된 거죠. 예, 국민의, 자,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이게 22대 국회인데 비례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다 우리 내부가 이렇게까지 또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기 문제점을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철규 지금 의원이 지적한 걸 제가 100%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공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문제점을 제가 양쪽 두 사람 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오늘 발표된 국민의 미래 공천 결과는 첫째, 자,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있고요. 당을 위해 헌신한 분은 당직자 당뇨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면 맞는 얘기면서 두 번째,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은요, 보세요.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 사법고시 떨어지면 어디 가는지, 그 다음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말고 입법고시라고 합니다. 그걸 국회 있죠, 국회. 국회에 보좌관 말고요.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는 걸 입법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이 거기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입법고시를 또 안 보는 사람들은 어디로 시험 보는 줄 아세요? 국민의힘 있죠, 보수정당. 여기에 당직자로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직자들은 다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당의 합당 같은 거 있잖아요. 안철수 국민의 옛날 국민당, 그죠? 바른미래당 이런 거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이 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식으로 시험 쳐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당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합칠 때 늘 당에서 당직자들이 그 합당하면서 당 사무처에 인원을 이렇게 몇 명 배분해 주는 걸 끝까지 반대하거든요. 배분해 주더라도 극소수만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바로 그렇게 입법고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당에 시험 봐서 다 들어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직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요. 직업으로 얘기하면은요. 나쁘지 않은 직업이에요. 당직자의 고위 여기 있죠. 오랫동안 그저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랫동안 헌신하죠.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 자들은 2급, 1급 높은 자리 다 들어가서 진짜 공무원 그러니까 늘공 말고요. 영원한 공무원 말고, 예,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은 공무원 말고 그냥 어공으로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가요. 막 2급. 그리고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우리 쪽으로. 그럼 또 어디 산하기관도 가요. 높은 자리도.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에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센슈가 보는 입장, 나같이 서민이 보는 입장은 그 입법고시가 아니고 당에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 배려 다 받았어. 높은 데 다 올라갔어. 월급 적은 줄 아세요? 월급 많고 이렇지 대기업처럼 많지는 않지만 월급 받을 거 다 받아요. 명예도 다 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배려하는 사람도 누구냐? 이거는 바로 이철규 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철규 개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헌신한 건 맞지만 우리처럼 서민처럼 밑에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으로 배려는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동의 안 한다 이거야. 이철규 말에. 이철규 계보야. 친윤 계보. 그러니까 여기 다 빠졌으니까 열받은 거죠. 두 번째, 비례대표는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 당의 오랜 관련이 깨졌다. 이거는 동의. 이건 누구냐? 바로 비례대표 이번에 들어갔던 김예지 의원입니다. 김예지 의원 또 비례대표 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철규의 동의. 아니 김예지 의원 최보윤이라고 한국장애인 고용팀 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의 최보윤 1위죠. 1위. 이분이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김예지를 했던 사람을 또 보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소득당 용해인 계속 비판했잖아요. 또 했다고. 특혜라고. 젊은 친구가 또 비례를 2번 한다고. 근데 이제는 비판을 못해. 이분 때문에. 그리고 약자와 이런 분들, 또 장애인, 약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꼭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나요?
장애인 아니면은 장애인 정책 못 만드나요?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막 국민들이 막 표를 주나요? 이거는 저도 반대야. 이거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대위원 2명,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비대위원 2명이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아까 김예지 의원, 또 하나는 한지아, 여기도 왜 2명이나 있냐고요? 한 명이면 또 모를까?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거 직접 이철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구냐? 자, 두 사람 누굽니까? 하나, 17번에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여기는 뭐냐면요, 이시우 이분은 서기관이었는데 접대 골프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당선 안정권입니다. 두 번째,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이분이 왜 받았지? 이 두 사람이 왜 받은 거야? 이렇게 문제가, 여긴 또 강등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강등받은 공무원은 끝인 겁니다. 공무원. 여긴 왜 받은 거야? 자, 마지막으로 10번을 받은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의장은 폭력과 횡령 등 전과가 있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그 대구 경북 지역이니까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여기는 폭력과 횡령 전과가 있어서 이분은요, 비례대표 여기에 서류를 접수하러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서류를. 그런데 서류를 돌려보낸 분이 갑자기 다시 그 서류만 갖고 와서 이분이 갑자기 몇 번? 10번을 받은 겁니다. 당선 안정권. 그리고 언론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러 와서 이분을 몰래 우리 이 사람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련한 것처럼, 말씀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우파인 줄 알았는데 등 뒤에 좌파가 있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뒤에 좌파가 있다고, 좌파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증거를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한 번도 생경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17번에, 예? 13번 강세원과 17번 이시우, 그것도 징계를 받은 이분들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22대 국회에서, 자, 제가 봤더니 좌파로 기울어진, 여기서 전투력이 있습니까? 또 국민들을 향해서 선동을 할 수 있는 대중 선동 능력이 있습니까? 좌파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따로 알아봤더니 이 공직 이분들도 보통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힘 있는 집안의 분들이더라고. 22대에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22대 국회는요, 21대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일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국회라고 나경원 의원이 경험상 지금 선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서 싸울 수 있어요? 저 비례대표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냐고요? 아니면 자, 우리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중간에 국정을 중단시키겠다 하면 전면적으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기세를 몰아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자기들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 우리는 정책으로요, 국민들을 위해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모두 좀 만들어주고 또 예산도 나눠주고, 이것만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요, 좌파들이 더 잘해요. 포퓰리즘이니까. 국민 세운 거 더 뿌려. 전문성과 투쟁성, 전투성이 결합돼야 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과 투쟁성. 이분들이 그걸 하냐고요. 거기다가 뽑았더니 이게 좌파야. 왜? 자, 보세요.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의장.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에
종북주사파 민노총 양경수에게 나름대로 한국노총 지도부들은 주사파적, 좌파적 이념으로 어느 정도는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요, 불법 집회하고 투쟁할 때 맨날 뭐 트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만들었던 80년대 운동권 투쟁, 운동권 노래 다 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좌파들이 만들었던 노래 다 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거기서 거기야. 틀린 건 민노총은 경기 동부연합인 종북주사파에 장악되어 있고 한국노총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감염돼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때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요 사람 있죠? 김위상. 그것도 대구 지역 본부의장이야. 여기 싹 넣어주면 우리가 대화도 하고 뒤로 국민의힘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도 지지할게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좌파들과 타협하잖아요. 나중에 다 까발려지면서 좌파들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를 만날 땐 항상 아까 제가 세 가지 3원칙 얘기했잖아요. 좌파는 언제 어디서 이거 다 까발릴지 모릅니다. 좌파는 항상 우파가 만날 땐 공개성, 투명성, 대중성. 이 3원칙, 이래야지 좌파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센슈가 100% 제가 여러분에게 진단합니다. 이 사람 바로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들여 친한 관계입니다. 하나 살짝 밀어넣는 겁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진짜 한국노총을 이제는 민노총과 딱 분리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겠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국노총과 여기에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준다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한국노총에 언론 보도로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비례대표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공식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한국노총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 발표를 통해서 말합시오. 자, 한국노총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비례의원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자, 한석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조건, 여러분 민노총의 종북주사파 그들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지난 8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8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민노총, 한국노총, 북한 직업노동자동맹 3자가 합의한 그 합의 성명서 바로 한국에서 미군 철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 민노총, 북한 조선노동자, 북한 조선직업노동총동맹은 이번 8.15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그야말로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똘마니 세력이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규정한 거 이거 다 철회해라. 8.15 공동성명서 철회하고 종북주사파는 단호히 끊고 이것을 선언하라. 다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이런 문제에서 민노총과 여러분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정책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갖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센슈가 얘기하는 건 그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 정책적 연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하라. 다만 종북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의 민노총과 이념적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8월 15일 있었던 북한 위대한 수령 동지가 얘기했던 한국은 제국주의 하수인이다. 윤석열 정권 그렇게 성명서에 써 있잖아. 그거를 철회하라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비례대표 한석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하십시오. 이게 센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돌려놔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걸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비례대표 한석 준 거 한국노총이 우리 편에 올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뒤에 좌파야 좌파. 이거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빼세요. 자, 이상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시간이 9시 30분까지 30분이 지났기 때문에요. 네 번째 꼭지 이해찬,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교체 플랜. 이거는 아까 비례대표에서
이재명이 몰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저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재명은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상 자 진보당,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 마지막으로 용해인, 그죠? 용해인이 뭉쳐있는 그 세력들 세 세력과 자 순서대로 비례대표 몫을 줬는데 여기서 용해인 빼고요. 자 용해인 빼고 진보당하고 저쪽에 좌파 시민단체 세력 있죠? 거기는 종북주사파인 저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기 누구죠? 종북주사파 이석기. 저 안에 요 세력은 경기 동부연합도 있지만 경기 동부연합만 무슨 이 세상에 주사파입니까? 경기 동부연합 곳곳에 주사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아닌 저쪽에 울산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파, 마창파도 있고요. 마산 창원, 인천파도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경기 동부 쪽, 용인, 수원 그쪽 애들입니다. 성남시까지. 저 경기 동부연합 외에 나머지 다른 지역 세력도 지금 다 진보당 외에 좌파 시민단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용해인의 좌파든 조금 건 페미니즘이라든지 생태 환경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신좌파들이 좀 들어가서 완전히 똘똘 뭉친 종북주사파는 또 조금 아니에요. 그러나 좌파는 좌파입니다. 신좌파. 자, 그거 외에 자, 고들과 이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권력교체 플랜. 자, 그 다음 이재명, 이해찬이 뒤에 자, 조국과 또 뭉쳤죠? 조국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뭉친 그 종북주사파하고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번에 뭉쳤냐면 22대 총선에서 자기들이 1당이 안 되더라도 1당이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고요. 1당이 안 되더라도 밖에서 2027년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 시기 때까지 완벽하게 반윤석열 퇴진 투쟁을 밖에서 열심히 온몸으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저들과 연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력 교체를 위해서 예전에는 밖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해도 원래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좌파 시민단체, 시민 진지들은 늘 반정부 투쟁이잖아요. 그죠? 이 땅을 자유민주 체제를 허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돼 있는 애들이니까 굳이 이재명과 연합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했어.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도 줘.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제는 우리가 당 안에도 들어가고 국회도 들어가고 국회 밖에도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2024년 권력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예전에는 게릴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규군으로도 게릴라 일부들이 정규군으로 들어오고 또 게릴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재명과 합쳤단 말이에요. 게릴라들을 목욕시키고 그 옷들을 다 벗겨서 양복을 입혀가지고 정규군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국은 또 달라요. 여기서도 조국은 뭐냐? 잘 들으세요. 조국은 똘똘똘 뭉친 종북주사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조국은 경기 동부연합이 아닙니다. 조국은 어떻게 연합하냐면요. 밖에서는 윤석열 정권 전체 뭐 노동자 투쟁이라든지 그죠? 지금까지 했던 좌파 시민 진지들이 해왔던 투쟁을 하는 거고 조국은 자 권력 플랜에서 철저히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만 갖고 흔들 겁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조국이 하는 거는 밖에 좌파 진지와 같은 그런 자 노동자 계급 투쟁, 농민 계급 투쟁 이런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거? 그냥 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권 이거 약한 고리가 다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요걸 갖고 광 팔고 뽑아먹고 충분히 하고도 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여기만 놓고 그 도덕성만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맞춤형으로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밖에서 할 거 없어요. 맨날 국회에서 의회에서 하면 돼요. 예전에 김남국하고 또 뭐죠? 코인 했던 김남국하고 또 이번에 저쪽 전라도에서 떨어졌던 저쪽 상도동에서 상도동 그 부동산 거사 있었잖아요. 그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가 했던 식으로 매일 가짜뉴스가 됐든 뭐든 매일 그걸 국회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국의 역할입니다. 조국은 오로지 대통령 일가 또 대통령과 관련, 그 검찰까지 관련되고 그것만 폭로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들은 그죠? 종북주사파들은 저쪽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역할도 다르고 약간 좌파의 세력도 다릅니다. 좌파의 세력도 달라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그 면면도 제일 먼저 지금 누구냐? 자, 지금 비례대표 있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이 그러니까 1번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1번이고요. 오로지. 또 4번이 음주와 무면허 4회 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신장식. 말빨이 엄청나죠? 그렇죠? 또 7번이 가수 리아. 말빨 엄청나죠? 똑같이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황운하 이자죠. 또 10번 지금 다 당선권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전부 검사 중심을 깔아버리고 또 말빨 깔아버리고 말빨 좋은 이거 다 깔아버린 게 정확하게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 중심 검찰 그것만 집중 타격하는 것. 이게 바로 이해찬 이재명 종북 권력교체 플랜. 밖에서 게릴라 할 자들 또 게릴라 다 목욕시켜서 옷 바꿔 입고 양복 입혀서 국회 안으로 집어넣은 정규군으로 바꾼 놈 또 조국을 통해서 밖에서 또 함께 이러한 2020년 권력교체를 위한 시기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조국 뒤로 이런 뒤에서 큰 그림은 누가 그린다고요? 이해찬 빅피처 이해찬의 그랜드 디자인이 이재명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센슈 손바닥 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1시간 37분까지 함께 오늘 종합적으로 그 어디서 듣지 못했던 그 좌파들의 계획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37분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오늘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아토TV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이 이게 이거의 제목이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일면 탑이 바로 이종섭 출금 해제 놓고 용산 공수처 진실 공방 이거 지금 용산이 공수처하고 진실 공방할 때입니까? 얘들이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이 좌파 이쪽에 이 좌파에 이 편향된 이들 모든 수사관들이 진실을 공방하겠냐고요. 진실을. 용산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받고 출국했다. 공수처 출금 해제 권한 없다 반박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그렇게 간절하면 당장 불러라 맞불.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게 일면 탑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진실 공방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일면 탑에 아시아투데이 1면 오늘 이거 가지고 3면 8면까지 오늘 모두 아시아투데이에 1면, 3면, 8면 이게 바로 용산 공수처 진실 공방인데요. 8면에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드렸던 바로 서울시 시의원이 공수처를 고발한 거 있었죠? 그게 바로 아시아투데이의 오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투데이 또 조국혁신당 비례 1번 이것도 아시아투데이 오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례 1번 반윤검사 박은정 조국 황운하 당선권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달리 저렇게 하는 조국이 하는 거.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깔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찬의 그랜드 디자인 아래 바로 이재명, 조국, 그 다음에 누구요? 네, 좌파의 종북주사파 이들과의 2027년 권력교체 플랜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그 동의하시고 좀 괜찮으셨으면 여러분들 오늘 좋다라고 괜찮았다. 근데 자 오늘 센슈의 좌파 타파 이거 헛소리다. 그런 거 헛소리 써주세요. 괜찮아요. 헛소리라고 쓰셔도 좋고 또 오늘 내용 좋았으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한다고 기대라고 써주시면 요거의 업데이트 버전을 다음 주에 지석교회 좌파 타파에서 오늘 좌파 완전히 제가 탈탈 털었습니다. 좌파들 타파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근데 이분 팩트 진짜 잘 들었어. 여러분, 제가 좌파 중에 좌파인 극좌파. 너 출신이 어디야? 하나. 참고로 제가 하나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문석 있죠? 여러분 양문석 지금 시끄럽잖아요. 양문석. 보통 막말. 양문석이 제가
조국과 같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극좌 조직 산호맹 그 조직 같은 그 조직 출신인데요. 그건 극좌파 조직은 극좌. 그런데 양문석은 그 산호맹이 극좌파 조직으로 싹 가기 전 단계 조직 때 양문석과 제가 같이 활동을 했던 제 후배입니다. 거기 성균관대 8호인가 86학번 지금 기억이 안 나. 86학번 후배인데 그때부터 운동권 때부터 거의 목숨 걸고 가장 앞장서서 그 백골단과 싸우고 그다음에 고집세서 선배들도 함부로 얘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좌파였습니다. 근데 그 걔가 제가 그 다음은 뭔데 우리의 이 좌파 조직이 극좌 조직이 분열되면서 분해되면서 여기도 분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사파 조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사파 조직으로 안 갔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막 그사 욕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 한미 FTA 반대하나 그런 표현들은요. 그게 주사파가 아니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문석이를 그때 문석이를 훈련시켰던 성대 선배들이 있거든. 저랑 같은 저희 밑에 후배들입니다. 그 문석이를 볼 때 얘가 그 극좌 조직에서 주사파로 전향했구나. 거기도 전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온갖 얘기를 다 쏟아붓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이자가 원래 주사파가 아닌데 주사파로 갔네 하고 저는 그런 걸 제가 이제 쭉 느끼는데요. 얘는 골치 아픈 애입니다. 뭐라 그래도 이자는 양문석은 뭐 사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쟤는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출마를 그런 애거든요. 그런 애한테 이번에 걸린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또 그러니까 저런 양문석이가 국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당 100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22대 국회에서 좌파들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같은 애가 들어가면 이거 택도 얘요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런 애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저들과 싸우려면 그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학교 때는 우리가 다 통제했죠. 까불면 우리가 조져버렸죠. 문석이 같은 애들. 그냥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문석이 기고만장하고 천방지축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날뛰더라도 원래 학교 때부터 그런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